여러분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왜 분명히 건강관리에 무척 신경 쓰고 매일 과제를 하듯 장수 과일이라 불리는 견과류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그렇게 많이 듣고 건강 지식도 많이 배웠는데 왜 혈압과 혈당은 여전히 아슬아슬한 수치를 맴돌며 도무지 내려갈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왜 우리 관절은 여전히 쑤시고 아프며 오십견이나 무릎 통증 문제는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을까요? 심지어 때로는 기억력마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해져서 하려던 말이 입가에서 맴돌다 사라지고 돌아서면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주범이 여러분이 매일 건강식품이라 믿고 먹는 그 한 줌의 견과류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그 견과류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조용히 뼈를 약하게 만들고 혈관을 막고 심지어 체내의 나쁜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며 몸을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먼저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선뜻 이야기하지 않는 건강의 진실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길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실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며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1분을 입력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0분을 입력해 주세요. 비슷한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견과류는 하늘이 내린 선물처럼 여겨지죠. 그렇지 않나요? 마트 진열대에는 슈퍼푸드, 심장의 친구, 장수 과일이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마치 매일 견과류만 먹으면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치명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몸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진대사는 느려졌고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도 퇴화했으며 혈관벽도 젊었을 때처럼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에게는 보약인 음식이 우리에게는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위장의 달인들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직설적인 방식으로 노년기에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할, 심지어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할 4가지 견과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지켜줄 진정한 황금 성물인 4가지 견과류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짧은 10여 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건강을 바꿀 수도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잔혹한 블랙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4위부터 역순으로 발표할 텐데 순위가 높아질수록 위험 지수도 높아집니다. 특히 1위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4위, 설탕 옷을 입은 포탄 꿀이나 초콜릿으로 코팅된 견과류. 이건 많은 분이 예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해로움은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쇼핑하거나 영화를 볼 때 꿀 호두, 꿀 땅콩, 혹은 두꺼운 초콜릿으로 덮인 아몬드 같은 걸 즐겨 먹지 않나요? 달콤하고 바삭해서 식감이 아주 좋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견과류를 먹는 게 아니라 설탕을 먹는 겁니다. 마치 영양가 높은 현미밥에 설탕과 기름을 듬뿍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과연 건강할까요? 이건 이미 달콤한 독이 든 밥이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견과류 자체도 칼로리가 높은데 거기에 설탕 시럽, 초콜릿, 크림까지 두껍게 입혔으니 칼로리가 폭발할 수밖에요. 이런 당분이 몸에 들어가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순식간에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는 혈당 조절이 이미 불안정한 우리 노년층에게는 극히 위험합니다. 이런 식습관이 오래되면 인슐린 민감성은 점점 떨어지고 당뇨병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미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 이런 견과류는 당뇨발, 눈 합병증, 신부전 같은 합병증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제조업체들은 맛을 좋게 하려고 각종 인공향료, 방부제, 품질 개량제를 첨가합니다. 이런 화학 물질은 모두 우리의 간과 신장에서 해독해야 하는데 이는 수십 년간 고생한 우리 장기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견과류는 이미 견과류 본연의 건강 가치를 잃고 지방과 당분으로 둘러싸인 건강 폭탄이 된 것입니다. 3위. 아름다운 양날의 검 브라질너트. 다음 3위를 듣고 나면 건강에 신경 쓰는 많은 분이 고개를 갸웃하실지도 모릅니다. 브라질너트는 최근 몇 년간 아주 인기가 많았죠. 많은 전문가가 셀레늄이라는 미량 원소가 풍부해서 항암의 왕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맞습니다. 셀레늄은 분명 좋은 성분입니다. 우리 몸의 필수적인 미량 원소로 면역력 강화, 갑상선 보호, 항산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것, 특히 셀레늄은 더욱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에 따르면 성인의 하루 셀레늄 섭취 상한선은 4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브라질너트 한 알에 얼마나 많은 셀레늄이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답은 약 68에서 91마이크로그램입니다. 즉, 서너 알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셀레늄 중독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초기 증상은 탈모, 손톱 부서짐, 입냄새 정도일 수 있지만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신경계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더 심각하게는 갑상선 기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며 식은땀이 나거나 반대로 온몸이 붓고 무기력해지며 이유 없이 살이 찌기도 합니다. 심지어 미국 의학협회에서도 장기간 과도한 셀레늄 섭취는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의사가 하루 한 알만 먹으라고 처방해준 좋은 약을 효과가 좋다고 멋대로 하루에 5알씩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치료가 아니라 자살 행위죠. 브라질너트는 이처럼 양날의 검과 같아서 대사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우리 노년층에게는 안전한 양을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셀레늄 중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먹기보다는 더 안전한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위. 염증 폭탄 소금구이 또는 고온에서 볶은 견과류. 이제 2위입니다. 이 음식은 아마 거의 모든 가정의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을 겁니다. 바로 소금이나 양념으로 간을 해서 볶은 캐슈너트, 아몬드, 마카다미아 등입니다. 특히 짭짤하고 고소해서 한번 손대면 멈출 수 없는 그런 종류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살인자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짠 음식이 혈압에 좋지 않다는 건 다들 아시죠? 혈관이 이미 굳기 시작하고 혈압이 대체로 높은 편인 우리 노년층에게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심장과 혈관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고혈압의 주범이자 뇌졸 중에 보이지 않는 위협입니다. 두 번째 살인자는 더 은밀하고 무섭습니다. 바로 고온 로스팅입니다. 튀기는 것보다 굽는 게 더 건강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튀기는 것보다는 조금 낫죠. 하지만 문제는 고온이라는 두 글자에 있습니다. 견과류의 가장 귀한 영양소 중 하나는 바로 불포화지방산, 특히 오메가-3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소방관으로서 항염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고온에서 장시간 굽게 되면 이 소중한 오메가-3가 대부분 파괴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더 나쁜 것은 고온은 견과류에 원래 많이 함유된 오메가-6 지방산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지어 유해 물질을 생성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오메가-6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방화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몸의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건강한 몸은 소방관인 오메가-3화 방화범인 오메가-6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드시는 볶은 견과류는 소방관은 전멸하고 방화범의 세력만 커지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바로 몸이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 관절이 뻣뻣하거나 어깨가 무언가에 붙들린 것처럼 올라가지 않고 날씨가 궂으면 무릎이 시큰거리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몸속의 불길이 여러분의 관절과 근막을 서서히 태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견과류는 말 그대로 하나하나가 염증 폭탄인 셈입니다. 1위. 가장 은밀한 음행독 운반자, 땅콩. 자, 드디어 이 블랙리스트의 1위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 답은 많은 분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가게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식품은 너무나 흔하고 심지어 많은 사람이 견과류로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땅콩입니다. 맞습니다. 땅콩입니다. 삶은 땅콩이든 볶은 땅콩이든 땅콩버터든 모두 매우 위험합니다. 왜일까요? 주된 이유는 땅콩 그 자체가 아니라 땅콩에 아주 쉽게 달라붙는 우리 시대 가장 무서운 독소 중 하나인 아플라톡신 때문입니다. 아플라톡신이 무엇일까요?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가 명확하게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잘 아는 비소, 성명과 같은 등급으로 인체에 대한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 독성은 비소의 68배, 청산가리의 10배에 달합니다. 한국의 한간 전문의가 사석에서 매우 침중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며 생활습관이 좋은데도 간암에 걸리는 사람이 많은데 원인을 추적해보면 결국 장기간 집에서 직접 말리거나 시장에서 상값싼 땅콩을 먹은 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습하고 따뜻한 기후는 아플라톡신이 자라기에 천국과도 같습니다. 땅콩은 보관을 잘못해서 조금만 변질되어도 대량의 아플라톡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독소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며 삶거나 볶거나 튀겨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소한 땅콩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맹독을 입에 넣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은 평생을 고생하며 해독 능력이 이미 저하되었는데 여기에 이런 맹독까지 먹이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아플라톡신 외에도 땅콩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더 있습니다. 첫째, 아주 흔한 알레르기 유발원입니다. 둘째, 시중에 많은 땅콩 제품, 특히 땅콩버터는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경화 식물성 기름을 첨가하는데 이것이 바로 심혈관 질환의 주범인 트랜스 지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간 건강과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 땅콩을 멀리하세요. 특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포장되지 않은 채로 팔거나 신선하지 않은 땅콩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무거운 블랙리스트를 이야기하고 나니 많은 분이 충격과 함께 불안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잠시 물 한잔 하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제가 오늘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저는 늘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빛을 끌어안을 더 큰 힘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여세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건강 점수를 몇 배로 되찾아줄 4대 황금 성물을 성대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금 리스트 1위, 뇌의 건축가 호두. 황금 리스트의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우리 뇌를 꼭 닮은 견과류, 호두입니다. 예로부터 어른들은 모양이 비슷한 부위를 보충해준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 말은 호두에게 정말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호두는 모든 견과류 중에서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가장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오메가-3가 소방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안에 아나라는 더 강력한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인체에 들어가면 대체로 전환됩니다. 대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뇌의 황금이라 불리는 우리 뇌신경세포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나이가 되면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가요? 치매, 노망, 집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일본 뇌과학 전문가들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뇌세포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춰 사고를 명료하게 하고 반응을 민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뇌 건강뿐만 아니라 호두의 오메가-3는 심장과 혈관의 수호신이기도 합니다. 마치 천연 혈관 청소부처럼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혈관의 탄력과 원활한 흐름을 유지해줍니다. 그럼 호두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기억하세요. 하루에 2-3알의 온전한 호두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 예를 들어 오트밀에 넣거나 아침 식사의 일부로 직접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동안의 뇌 활동에 가장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황금 리스트 2위, 불로의 샘 아몬드. 황금 리스트의 두 번째 주인공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골다공증을 걱정하는 모든 분께 추천하고 싶은 아몬드입니다. 왜 불로의 샘이라고 부를까요? 첫째,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 비타민 E는 바로 먹는 화장품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능력으로 피부세포를 활성산소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름과 검버섯 생성을 줄여줍니다. 먹는 자외선 차단제라고 생각하고 매일 조금씩 드시면 피부의 광채와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몬드는 칼슘 보충의 달인이라는 점입니다. 칼슘 함량이 견과류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도 풍부한데 마그네슘은 칼슘의 안내원 역할을 하여 칼슘이 뼈에 더 잘 흡수되고 활용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아몬드를 먹는 것은 천연 칼슘제와 마그네슘제를 동시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아몬드에는 또 하나의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 바로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하세요. 반드시 갈색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몬드의 항산화 성분 대부분이 그 껍질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한 줌, 대략 10에서 15g 정도를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건강도 챙기고 에너지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황금 리스트 3위, 장속의 작은 빗자루 아마시. 다음 세 번째는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서양의 건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슈퍼스타급으로 인정받는 식품입니다. 바로 아마스입니다. 아마시에는 두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청난 양의 식이섬유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변비로 고생하는 분이 많으시죠? 장이 막히면 독소가 배출되지 못합니다. 아마시의 식이섬유는 마치 장 속의 작은 빗자루처럼 장 운동을 부드럽게 촉진해 장 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깨끗하게 쓸어내줍니다. 게다가 유익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이기도 해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보물은 우리가 반복해서 언급했던 항염스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아마시의 오메가-3 함량은 식물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염증을 끄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마시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가루로 갈아서 먹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마시의 껍질은 매우 단단해서 갈지 않고 그냥 먹으면 먹은 그대로 배출되어 영양을 전혀 흡수할 수 없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아마시 가루를 사서 매일 한두 스푼씩 두유나 우유, 요거트 또는 샐러드에 뿌려 드세요.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장 청소, 해독, 항염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황금 리스트 4위. 눈의 수호자, 피스타치오. 황금 리스트의 마지막 멤버는 모두가 좋아하고 이름도 기란 피스타치오입니다. 이 작은 피스타치오를 얕보지 마세요. 우리 눈의 수호자입니다. 왜냐하면 피스타치오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데 이 두 영양소는 마치 눈에 내장된 선글라스처럼 눈의 해로운 청색광을 걸러내고 망막을 보호하여 노인성 황반변성과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과 TV를 보며 눈에 많은 부담을 주는데 피스타치오를 보충하는 것은 눈에 가장 좋은 선물이 됩니다. 피스타치오는 또한 매우 우수한 에너지바입니다. 단백질과 칼륨 함량이 높아 체력을 유지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다른 견과류에 비해 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식감도 더 바삭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우리 노년층에게는 비교적 부드럽고 부담 없는 선택이 됩니다. 어떻게 고를까요? 반드시 표백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것을 고르세요. 하루에 20알 정도를 오후 간식으로 먹으면 입이 심심할 때 좋고 체력도 보충하며 눈까지 보호할 수 있으니 정말 일석삼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잔혹한 견과류 블랙리스트와 희망 가득한 황금 리스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조심해야 할 4대 살인자는 첫째, 맹독성 아플라톡신을 함유할 수 있는 땅콩. 둘째,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소금구이 및 볶은 견과류. 셋째, 셀레늄 중독을 유발하기 쉬운 브라질 너트. 그리고 넷째, 고당분 고칼로리의 당위정 견과류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건강을 지켜줄 4대 황금 성물은 첫째, 뇌를 보호하고 심장을 지키는 호두. 둘째,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피부를 아름답게 하는 아몬드. 셋째, 장을 청소하고 염증을 막는 아마씨. 그리고 넷째, 눈을 보호하는 피스타치오입니다. 오늘 내용을 듣고 나니 견과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180도 바뀌었을 거라 믿습니다. 사실 건강이란 게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노력보다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견과류를 챙겨 먹는 노력은 훌륭하지만 만약 잘못된 것을 선택한다면 그 모든 노력은 오히려 몸에 해가 됩니다. 반대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만 한다면, 즉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면 그 음식이 최고의 약이자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죽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품위 없이 사는 것, 존엄성을 잃고 사는 것, 그리고 결국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겠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몇 년 더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년기의 존엄을 지키고 스스로 걸어서 시장에 가고 명료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며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즉시 집 찬장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4가지 위험한 견과류가 있는지 말입니다. 만약 있다면 건강을 위해 용감하게 처분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창회 모임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한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먹고 튼튼한 몸과 활기찬 정신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